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 썸네일은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 더 받고자 제가 소위 어그로라는 걸 했는데요. 제 영상의 끝부분에 실종 아동들을 찾는 카드 뉴스를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연세대 고등교육혁신팀 파동과 함께 실종 아동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캠페인 영상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썸네일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어쩌면 오늘 제목은 자식을 찾는 부모들이 사무치도록 듣고 싶은 말이겠죠. 오늘 스토리는 1994년 4월 27일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에서 실종된 10살 서희영 양의 실종 직전 행적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와 또 답답한 경찰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희영 양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던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남원시 향교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긴 외갓집과 가까운 곳이라서 자주 왕래하고 있었죠. 1994년 4월 27일 그날은 희영 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날 학교에서 파티를 했고요. 친구들과 선생님의 축하를 맘껏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교를 하게 되죠. 이후 학교를 빠져나온 아이는 먼저 근처에 있던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희영이가 이곳에 자주 들렀는데요. 도착해서는 책가방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달려가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꽤나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왜냐면 보통 이 시간대에 놀이터에 가면 또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얼른 친구들과 놀고 싶었던 거죠. 그날 서희영 양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초록색 슬리퍼를 신었고 이후 집에서 50m 거리에 있는 놀이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외갓집에 있던 이모들은 해가 다 지도록 희영이가 돌아오지 않자 슬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이터로 직접 찾아 나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가게 주인이 아까 오후에 희영이랑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가서 노는 걸 봤다고 말했죠. 마침 이때 소식을 들은 희영이 아버지도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날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다들 놀이터에서 헤어졌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후에 아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 서 씨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차를 타고 근처 학교, 문방구, 아이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이의 흔적이 없어요.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근데 이때 아버지는 혹시 아이가 납치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도로를 통제해서 검문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1994년 그 당시의 경찰로부터는 그건 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컴컴한 밤이 되었어요. 혹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가족들은 근처 병원도 수소문했고요. 하물며 장례식까지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면 신고가 접수된 즉시 경찰 수색이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90년대 절차는 지금 같지 않았죠. 경찰로서는 단순 가출일 수도 있지 않냐, 좀 더 기다려보고 3일 정도 후에나 본격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 서기원 씨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경찰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실종 바로 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제작해서 곳곳에 걸었고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수천 장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일일이 배포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간절했겠죠. 그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희영 양을 찾는다는 이 방송 제보가 전국적인 뉴스에 송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고요. 이제 가족들은 제보에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되는데 실제로 방송이 된 후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은 없어요. 심지어 몇몇 제보들은 장난 전화였고요.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그 당시에 희영양을 수색했는지 가족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연락을 기다리는 게 다였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그 시간은 2023년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딸이 실종된 후에 아버지 서기현 씨는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오직 딸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시간은 1년, 2년, 10년을 넘어 벌써 29년이 되었고요. 서 씨는 혹시라도 딸이 있을 만한 전국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들과의 인연이 쭉 이어져서 결국 15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자신이 돌보기로 합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자식이다 라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자식을 잃은 이 고통을 함께하는 실종 부모들을 만났고요. 이들과 함께 실종 아동찾기 협회도 설립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현재 경찰청 산하에 실종 전담부서 182 신고센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서희영님, 이제는 39살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요. 왼쪽 눈 위에 넘어져서 다친 흉터가 있고 양쪽 귀 위쪽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귀 위쪽에 있는 자국은요, 일종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의 한쪽 귀 윗부분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서희영님의 실종 당시 사진, 그리고 현재 추정 사진까지 모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누군가에게는 한 가닥의 뜨거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디바제시카였습니다. 10살 희영이. 그 순수하고 예쁜 얼굴이 떠오르면 서기원 씨는 남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새 집을 지어놓은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때만 해도 여기가 좀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에다 책가방 두고 여기 와서 제 용돈 가지고 나가서 바로 여기가 슈퍼였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랑 놀았던 거죠. 애들을 보내고 희영이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안 두고 온 거죠. 이 놀이터에서 집에 오는데 50m 될까요? 여기서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희영이가 실종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게를 1층에서 가게를 했었고, 그 당시 이제 남원시청이 막 새로 지어졌거든요. 지을 때 공사할 때 희영이가 이쪽에서 놀았던 거죠, 당시에. 희영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자주 왔던 곳. 깨르르 웃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감정이 또 올라오죠. 뭐 애들 보면 늘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뭐 애들 보면 그냥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이제 희영이는 저 나이에서 멈춰버린 거죠. 뭐 그 이상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보면 생각이 많이 나죠. 여기서 어린 시절 또 같이 손잡고 여기를 거닐렸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조금 그래요. 우선 희영이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좋은 식당에 가서 가장 맛있는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못 해준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같이 쇼핑을 갈 것 같아요. 가서 그런 거 다 해줄 것 같아요.